안녕하세요. 정과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양한 발의 자료들을 보면서 형태와 구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드로잉 할 때의 중요 포인트들을 알아보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첫 번째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복숭아뼈의 높낮이 차이가 중요하다 그랬었는데 안쪽이 높고 바깥쪽이 낮고 다른 자료들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발등의 가장 높은 부위와 기울기를 주의를 해야겠죠.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의 사이에서 시작되는 형태가 가장 높은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형태로 한번 그려보면 발가락을 제외한 형태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발을 아래에서 그려보면 발가락이 시작되는 부분의 형태가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붙는 단면의 형태를 그릴 때 발가락이 시작되는 부분의 기울기를 이렇게 구현해야 된다는 거죠. 발 뒤꿈치 종골이 살짝 보이는 형태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제 발가락을 붙여볼 텐데 엄지발가락은 층이 있는 느낌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위에서 볼 때 엄지발가락은 안쪽으로 살짝 휘어져 있는 형태로 그리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엄지발가락에서 까맣게 칠해놓은 부분이 엄지발가락의 아래쪽 부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보면 복숭아뼈의 위치를 잡고 그리고 발등의 가장 높은 부분의 형태를 이렇게 잡습니다. 반대편 발의 형태를 간단히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그릴 수가 있겠네요. 발의 안쪽 부분은 아래에서 볼 때 이렇게 홈이 생깁니다. 바깥은 이렇게 완만한 형태이고 바닥에 다 붙어 있는데 반해서 안쪽은 홈이 생기는 이쪽 부위는 바닥에서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은 종골과 발바닥의 바깥쪽 부분이 거의 일직선처럼 그려야 된다는 거죠. 이제 확대해서 발가락을 붙여볼 텐데 발을 들게 되면 발가락 바로 아래의 살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발등의 형태감은 이렇게 구현이 되겠네요. 발가락을 자세히 보시면 엄지를 제외한 4개의 발가락은 밑으로 말려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옆에서 그리면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지발가락은 층이 있고 아랫부분이 많이 보이는 구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은 위로 약간 솟구쳐 있는 형태처럼 보인다는 거죠. 엄지발가락은 층이 있는 형태, 그리고 정면에서 볼 때 아래쪽 발바닥 쪽이 되겠죠. 그 부분이 많이 보이게 그리고, 그리고 새끼발가락이 가장 많이 휘게끔 4개의 발가락은 아래로 자연스럽게 휘는 형태로 그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료를 한번 보면 위에서 보는 발의 형태가 되겠네요. 먼저 복숭아뼈의 높낮이를 찾고, 그리고 발등의 가장 높은 중심선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골, 발가락이 붙는 기울기 형태가 중요하다 했었죠.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됩니다. 4개의 발가락의 큰 형태는 이렇게 나올 거고, 엄지발가락은 직선이 아닌 안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시작되는 이쪽 부분이 살짝 돌출이 된다라고 제가 저번 1강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제 네 번째 자료를 보면 뒤에서 보는 발의 자료가 되겠네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복숭아뼈의 기울기를 잘 표현하고,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발을 그릴 때 중요한 포인트는 아킬레스건을 뚜렷하게 그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종골로 연결이 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튀어나오거든요. 종골까지의 중심선의 형태는 이렇게 나오고 발바닥 부분을 이렇게 살짝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힐을 신고 있기 때문에 발등이 굉장히 많이 휘어져서 나오게 될 겁니다. 간단한 형태감으로 옆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종골, 발 뒤꿈치의 형태가 나오고, 그리고 옆에서 볼 때 휘어짐이 뒤에서 보면 이렇게 구현이 될 겁니다. 발 뒤꿈치의 형태는 따로 떼어서 형태를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의 윗면이 이렇게 살짝 보이는 형태가 될 겁니다. 발의 형태를 정확히 그리는 건 손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손을 그리는 연습량보다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성의 정장 구두 아니면 여성의 하이힐을 먼저 익히면서 발의 전체적인 형태감을 익히는 것도 단계별 학습으로는 좋은 방법이긴 하죠. 다섯 번째 자료를 한번 보죠. 힐을 신고 있는 여자 다리의 옆모습이 되겠네요. 뒤쪽에 위치한 발은 거의 옆모습에 가까운 형태네요. 발등에 튀어나오는 형태 중요합니다. 앞쪽에 있는 발은 안쪽으로 살짝 회전한 형태가 되겠네요. 발 뒤꿈치는 따로 떼어서 그리고 발바닥의 형태가 많이 보이게끔 그려야 되겠죠. 복숭아뼈의 위치를 잡고 발등의 휘어짐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발을 그릴 때는 발가락을 정확히 붙이는 연습이 먼저가 아니고 발 전체의 형태감을 먼저 잘 잡는 게 우선시 돼야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보는 발의 두 가지 모습이 되겠네요. 발가락이 시작되는 부분의 형태를 잡아주고 아래에서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텐데 발의 안쪽 부분, 홈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쪽 면은 바닥에 붙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발의 바깥쪽 부분만 바닥에 붙어 있다라고 했었죠. 발의 안쪽을 옆에서 바라보는 방향에서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위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보게 될 때 약간 바깥쪽에서 보게 되면 이 홈의 부분이 움푹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발의 아랫면과 옆면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발등과 옆면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4개의 발가락을 한번 보시면 발가락 끝의 이 둥근 부분이 지면에 붙게 되는 영역이 되는 거죠. 엄지발가락의 이쪽 부분도 지면에서 살짝 떨어져 있게 됩니다. 땅을 짚고 있지 않을 때도 발가락의 이 부분은 살짝 굽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제 앞에서 본 발을 보면 먼저 복숭아뼈의 높낮이를 찾고 그리고 발등의 가장 높은 부분을 찾아서 발등의 형태를 구현하고 발바닥에 튀어나오는 부분과 종골의 모양새를 따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정면에서 보면 손의 구조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엄지와 새끼손가락의 두 개의 볼록한 부분이 발의 정면에서 볼 때도 나타난다는 거죠. 발가락이 시작되는 부분의 형태의 흐름도 중요합니다. 손가락이 시작되는 부분의 흐름도 이런 형태이죠. 엄지손가락만 아래쪽에 내려와서 붙는 구조를 빼면 발도 땅을 밟고 있지 않을 때는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발의 자료들을 보면서 형태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주로 캐릭터를 그릴 때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그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을 직접 연습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발의 표현이 부족하면 인체 완성도가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지니까 따로 연습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 강의 때 또 만나 뵙겠습니다.